자,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바로 우리 직장 내 목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근로자의 의견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전달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근로자 대표 제도, 그 개혁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 직장에서 나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대체 누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실 거예요. 노동조합이랑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은 딱 알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단체 교섭도 하고요. 근데 근로자 대표는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 같은 걸 회사랑 얘기하는 역할이거든요. 바로 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 차이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대의의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역할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이 근로자 대표 제도가 처음 생긴 게 1997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법에서 이런 역할을 해라 하고 정해주긴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데? 임기는 얼마야? 법적으로 보호는 해주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뼈대 없이 그냥 이름만 덜렁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생깁니다. 지금 법을 보면요. 만약에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가입한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대표가 그냥 자동으로 근로자 대표가 돼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노조에 가입 안 한 직원들은요? 그 사람들 목소리는 어디로 가죠? 특히나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요. 이분들 입장은 누가 대변해 주나요? 바로 여기서 대의의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목소리를 낼 창구가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 텅 빈 공간,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되는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예 근로자 대표위원회라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대표 한 명 덜렁 뽑지 말고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설기구로 두자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고 대표성도 확실해지겠죠? 이 제도의 진짜 핵심, 그 정신은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물론 경영계나 기존 노조에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업장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필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냥 위원회 만들고 끝 이게 아니고요. 첫째, 기존에 있던 노사협의회랑 이걸 합쳐서 효율을 높이자. 둘째, 법으로 딱 못 박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위원이 될 수 있게 보장하자. 그리고 셋째, 만약 위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하면 그때는 노동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관이 중재를 하도록 하자. 어때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일터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무대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회사의 가장 높은 곳,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로 가보죠. 네, 지금까지는 유연근무제니 뭐니 하는 우리 일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걸로 다 될까요?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나 구조조정, 인수합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결정되는 이사회에서는 과연 우리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이사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노동이사제.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말 그대로 우리 근로자들이 뽑은 대표가 이사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고 경영진한테 바로 전달하고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와, 되게 이상적인 제도 같은데 현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심각한 빈 의자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6.8%. 이게 뭐냐면요. 전국의 지방 공공기관이 1268개나 되는데 그중에 노동이사를 실제로 임명한 곳이 고작 86곳이라는 뜻입니다. 100곳 중에 7곳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죠. 중앙 공공기관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법적으로 노동이사제를 꼭 도입해야 하는 곳은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뿐이거든요.
근데 전체 공공기관의 73.4%, 거의 4분의 3이 의무가 없는 기타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텅 비어있는 의자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앉혀만 놓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을 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한번 보시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이사 한 명 추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이 4가지는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독립성. 노무사 같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키우고요. 둘째, 표준화.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권한. 이사수를 3분의 1까지 늘리고 감사청구권처럼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죠. 마지막으로 넷째, 자원. 활동시간, 경비, 사무실, 이런 기본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정말 뼈아픕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공기관은 이 제도를 민간으로 퍼뜨리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 공공기관에서조차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돌아간다면 무슨 낯으로 민간 기업한테 이걸 도입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공공부문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근로자대표위원회와 노동이사제, 이 2가지 기업안이 바라보는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우리 사업장 단위에서 일상적인 근로조건을 다루는 거고요. 노동이사제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기업 전략 차원에서 이사회에 근로자의 시각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레벨에서 작동하면서 결국 협력적인 노사관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맨날 파업하고 대립하는 그런 갈등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 두 제도가 바로 그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이사회에 근로자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는 것만으로 과연 불신과 갈등으로 가득 찬 지금의 직장에 새로운 신뢰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